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TV쇼는 캅스라는 리얼리티 쇼예요. Viewer discretion is advised. 애니메이션 심슨이 1989년 12월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캅스는 89년 3월입니다. 더 오래된 방송이에요. 경찰들이 도망가는 범인을 막 체포하거나 위험한 동물들, 악어 이런 거 잡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재현이 아니고 실제예요. 경찰들이 영웅처럼 보이는 그런 방송이에요. 시즌 35가 23년도 4월에 나왔거든요. 별 문제 없다면 시즌 36도 언젠간 방송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수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오래 인기를 끌었던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9월 24일 갑자기 캅스 특별편이 방송돼요. 원래 방송하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특별편이라면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한 남성의 살인사건을 전달하는데 사건 현장의 그런 모습이나 경찰들이 폴리스테이프 친 광경들, 또 와이프가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건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면 2009년 8월 5일 오전이었어요. 달리아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새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음성 메시지가 온 거예요. 뭐지?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메시지 내용이 경찰입니다. 가능한 빨리 연락 주세요. 웬 경찰? 달리아는 경찰에게 전화를 하는데 경찰이 일단 집으로 오래요. 무조건 집으로 와야 하고 안 알려준다. 집에 와야지 설명해 줄 거다. 라고 끊습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갔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경찰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열댓 명이 서 있고 경찰차도 한 6대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요. 한 경찰이 달리아에게 당신 남편 이름이 마이클인가요? 네. 무슨 일이죠? 남편분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달리아는 소리치면서 울고 경찰 팔에 안겨서 막 "노, 노"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달리아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요. 혹시 남편분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만한 사람인가요? 저희 남편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아직 피해자들에게 20만 달러를 배상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주변에 마약 거렁뱅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곧 경찰은 집 근처를 훔쳐보고 있던 흑인 남성을 발견하고 체포합니다. 달리 앞으로 데려와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이 흑인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사망한 남성, 이 살해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TV쇼 캅스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달리아는 1982년 10월에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이집트인이고 엄마는 페루인이었는데 달리아에겐 2명의 브라더가 있었습니다. 달리아가 13살 때 가족들 모두 플로리다 보인턴 비치로 이주했어요. 이 보인턴 비치는 팜비치 카운티에 속해 있는데 이 카운티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비치가 30여 개나 있고 날씨도 좋아서 특히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연예인들, 기업가들, 정치인들의 별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달리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인이 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달리아가 외모 가꾸는 거 좋아했거든요. 머리도 자주 하고 옷도 비싼 거 사 입고 이런 사치를 좀 즐겼어요. 미국에서 중개인이 잘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근데 이게 영업이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달리아는 일을 좀 게을리하고 돈 쓰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다른 파트타임 잡을 구합니다. 콜걸, 매춘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에로스닷컴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호스티스 사이트예요.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곳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안다기보다는 워낙 유명한 사이트라고 해요. 여기서 달리아는 손님이랑 성매매를 하다가 마이크 디폴리토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이크는 돈이 좀 있는 남자였어요. 한 저널리스트가 말하길 마이크가 피자 주문하듯이 달리아를 불렀다고 해요. 띵동 하면 짠 하고 달리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콜걸이라고 하나 봐요.
마이크는 1970년 12월생이었고 달리아와 12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육질에 짐에 가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덩치 큰 남성이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사업 열심히 하는. 마이크는 비록 성매매를 하면서 달리아를 만났지만 이 달리아가 너무 다정하고 순진해 보였대요. 둘의 공통된 관심사가 운동이었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같이 짐도 가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고 또 스타벅스에서 둘이 같이 커피 마시는 걸 그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는 달리아와의 잠자리가 너무 좋았대요. 문제는 마이크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성과 2년째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는 달리아에게 지금 이혼 절차 중이다 라고 말해요. 실제 막 이혼 서류 보여주면서 이것 봐 나 좀 있으면 이혼하는 거야 알았지? 떠나면 안 돼. 달리아는 뭐 이렇게 서류까지 주는 거 보면 이혼을 하는 게 맞긴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마리아 말로는 전혀 이혼 단계가 아니었고 우리는 10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한 사이예요.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였거든요. 마이크가 달리아 만나고 나서 이혼을 대놓고 요구했다고 해요. 마이크에겐 조금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런 배경 때문인지 본인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미성년자 때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업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 소년원을 들락날락 걸었대요. 가장 최근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8년을 받았습니다. 달리아를 만났을 땐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거죠. 마이클은 노인들에게 전화해서 저 어르신 이거 아무나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은 주식 알고 있는데 이거 딱 석 달만 가지고 계시면 10배 갑니다. 10배. 저 믿고 사세요. 이런 주식 사기를 친 거예요. 종이 조각 같은 주식을 비싸게 팔아 넘기는 거죠. 한국에도 이런 사기 수법이 많더라고요. 비상장 주식이 이제 곧 오를 거니까 얼른 사세요. 이 기회에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팔았다가 나중에 휴지 조각되고. 이 수법을 미국에서 보일러룸 사기라고도 하는데요. 영화 보일러룸에서 사기꾼들이 이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팔았던 이야기예요. 이 영화 제목을 따서 주식 사기를 보일러룸을 운영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 일로 마이크는 7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고 출소했는데 이 범죄 자금을 잘 은닉해 둔 건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개인 금고에 현금이랑 금을 쌓아두고 있었대요. 이 돈으로 부동산 여러 채를 사서 임대해주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알고 보면 다 피해자들 돈이었어요. 이래서 사기가 문제예요. 한탕 크게 해서 돈 잘 숨겨놓고 몇 년 살다가 나오면 손주들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마이크는 20만 불을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했는데 한 2억 5천, 2억 6천쯤 되는 돈이죠. 한 달에 10불짜리 수표를 써가지고 이 돈으로 조금씩 갚고 있었습니다. 이게 뻔뻔하게 나온 거예요. 나 돈 없는데요? 조금씩 갚고 있어요. 또 마이크는 집행유예와 동시에 32년 동안 보호감찰 대상이었어요. 피해자들 돈 때문에 받은 건데 이것만 갚으면 보호감찰 풀리는 건데 끝까지 안 갚았대요. 뭐 이런 사람이 마이크였습니다. 마이크의 이런 지저분한 과거는 달리아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없었던 거죠. 달리아는 마이크 놓치면 안 되겠다. 결혼만 잘하면 콜걸도 그만둘 수 있고 원하는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2009년 2월 둘은 결혼합니다. 마이크도 달리아가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얼마나 빨리 결혼하고 싶었냐면 마리아랑 이혼한 지 3일 만에 메리지 라이센스를 받았고 5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충동적으로 한 거죠. 북미는 혼인신고하려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받아야 하거든요. 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도 배우자가 없다. 이제 이런 걸 신고하고 혼인 서약을 하러 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초스피드로 끝내버립니다. 달리아는 반지를 끼고 엄마에게 보여줘요. 짠! 엄마 이것 봐라. 너 프로포즈 받았니? 아니, 나 결혼했는데? 내 딸답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달리아의 부모는 딸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한 게 그렇게 놀랍지 않았대요. 평소에 행실이 어땠는지 알 것 같죠? 둘은 보인턴 비치의 르네상스 커먼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요. 타운하우스를 장만하는데 이 타운하우스는 조금 고급스러운 빌라예요. 보통 지하부터 2층, 3층까지 다 한 집입니다. 이 신혼집은 25만 불, 3억 정도 하는 집이었어요.
처음에 둘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어 보였대요. 지인들도 아, 달리아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제 콜걸 안 하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죠? 이 습관은 갑자기 바꿀 수 없습니다. 달리아는 마이크의 돈을 펑펑 써요. 6개월에 24만 불. 그러니까 집값만큼 쓴 거예요. 마이크는 이 돈이 사기쳐서 번 돈이라 그런지 특별히 신경 쓰진 않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주느니 내 와이프에게 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날 달리아는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야, 그 피해자들 돈 그거 갚아버리는 게 어때? 보호감찰 아예 떼버리자. 좀 있으면 우리 아이 생길 수도 있고 나 불안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계좌에 돈 좀 입금해봐. 마이크의 계좌는 계속 추적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이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달리아에게 조금씩 입금해서 9만 1,000불을 만듭니다. 1억쯤 되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변호사비랑 피해자들 보상금으로 쓰기로 합니다. 마이크는 달리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돈만 입금해두고. 근데 이상한 게 합의를 했으면 보호감찰이 좀 풀려야 하는데 감시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변호사에게 전달이 잘 안 됐나? 달리아에게 얘기해요. 너 그 돈 잘 전달했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아, 곧 해결될 거야. 돈은 이미 줬어. 걱정하지 마. 아, 이상하단 말이야. 이 보호감찰의 감시가 점점 더 살벌해져요. 한날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마이크 씨, 지금 불법 스테로이드제랑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집안 수색 좀 할게요. 누가 익명으로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마이크를 고발한 거예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되면 최소 10년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이크 집에 불법 약물은 없었어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마이크는 찝찝한 거죠. 달리아한테 얘기해요. 아, 이상하단 말이야. 누가 날 신고한 걸까? 최근에 나 정말 조용히 살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자기야,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어디 호캉스나 갈까? 경찰 조사받고 바로 호캉스 가는 이 부부의 멘탈도 참 강하죠. 부부는 즉흥적으로 팜비치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놀러 갑니다. 무려 1,200불짜리 객실이에요. 좋긴 좋더라고요. 사진으로 봤는데 역시 리츠칼튼 호텔이에요. 다음날 부부가 체크아웃하고 나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경찰들이 마이크 차 앞에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마이크 씨, 차 좀 볼게요. 익명의 제보자가 마이크 씨 차에서 약을 샀다고 했어요. 마이크는 황당하죠. 아니, 며칠째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호텔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누가 날 미행하나? 경찰이 마이크의 차를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결국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마이크가 차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주유구를 딱 열었어요. 응? 이게 뭐지? 작은 봉지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접혀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뒷골이 오싹했어요. 아니, 리츠칼튼 호텔에서 경찰들이 여긴 안 열어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열어봤다? 그러면 와, 나 체포될 뻔했네? 누가 여기다가 마약을 숨겨놓은 거지? 마이크는 이건 분명히 누가 나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가 지났고요. 마이크와 달리아는 밖에서 볼일 보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차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찰이 또 불러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마약 탐지견이 데리고 온 겁니다. 마이크 씨,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걸 어떡해요? 차 안에 마약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또 수색하는 거예요. 몇 분 뒤에 이 탐지견이 스페어 타이어 있죠. 그 안에 숨겨진 약을 발견합니다. 마이크는 소름 돋는 거예요. 아니, 형사님, 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얼마나 몸살이는지 아세요? 제가 마약을 왜 들고 다닙니까? 저는 이 차 사고 나서 스페어 타이어를 본 적도 없어요. 마이크가 방방 뛰고 이 덩치 큰 남자가 울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대로 체포되면 10년은 살아야 하는데 정말 마이크가 마약 운송을 안 했어. 그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경찰도 마이크가 너무 심하게 아니라고 날뛰니까 얘가 진짜 억울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마이크가 이미 몇 번 수색을 받았는데 그럼 어떤 바보가 또 마약을 차에다 보관을 해요? 상식적으로 경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경찰은 마이크를 그냥 풀어주기로 해요. 이 발견된 마약의 양이 너무 적었고 또 처방전이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약물이었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건이 이렇게 종결됐고 부부가 다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마이크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도대체 내 차에 왜 마약을 넣어놓은 거지? 분명 내가 호텔에 있었던 걸 아는 사람, 이 도로에서 이동 중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한 사람뿐인데? 달리야. 마이크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 혹시 네가 한 짓 아니지? 너 혹시 내 차에 실수로 마약 숨겨놓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달리아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난리 펴요. 이렇게 둘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마이크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둘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싸워본 거래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달리아가 갑자기 깜짝 소식을 발표합니다. 나 2주 나왔어. 임신한 거예요. 마이크는 괜히 전날 달리아 막 오해했던 거 미안해지고 얼굴은 화색이 도는 거예요. 마이크가 나이가 좀 있었잖아요. 첫 아이였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부는 나가서 아기 책도 사고 옷도 사고 이제 가구도 사고 막 신났어요. 막 이름까지 정했어. 근데 예상한 분 계세요? 달리아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엔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 있었어요. 달리아는 애초부터 돈 때문에 마이크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마이크를 뭐 깜빵에 넣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서 마이크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사랑은 없었어요. 그냥 일부러 접근한 것이었어요. 마이크가 변호사비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쓴다고 91,000불 입금한 그 돈 있죠? 달리아는 레인지로버, 값비싼 보석, 명품 옷 이런 거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계속 물어보니까 야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 막 물어보니까 아 빨리 마이크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익명으로 마이크가 마약 운송한다고 제보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가 나를 의심하니까 내가 신고한 줄 알고 의심하니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사실 달리아는 결혼한 뒤에도 여러 명의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마이크 스탠리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스탠리는 달리아랑 짜고 이 신혼집 있죠, 타운하우스. 이 집의 명의를 자기 것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요. 그 달리아 앞으로 옮기려고. 먼저 스탠리를 가짜 변호사로 만들고요. 마이크에게 전화를 합니다. 마이크 씨, 그 집을 아내 명의로 바꾸시면 사기 피해자들 소송에서 좀 유리할 거예요. 당장 그렇게 바꾸시죠? 마이크는 오케이 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변호사 말을 듣고. 달리아는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아무래도 마이크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대요. 마이크 사기 수법이랑 비슷하거든요. 얼굴 안 보고 전화로 사기치는 거. 근데 본인이 똑같이 당합니다. 결국 달리아 앞으로 이 집의 명의를 이전시켜요. 마이크는 달리아가 되게 잘 사는 집의 자제라고 생각을 했대요. 물론 매춘부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마사지 샵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 자격증도 있었지. 또 성형수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 가슴 성형수술 받은 걸 보고 이게 비싸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죠. 사실 달리아 집안은 가난했어요. 마구간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아는 이제 임신했다고 시간을 좀 벌어놨죠. 배에 안 나오는 거 들키기 전에 빨리 마이크를 없애버려야 했어요.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게 여러 차례 실패하자 마이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달리아에겐 또 다른 남자친구 무함마드가 있었거든요. 아까 마이크 돈으로 레인지로버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친구 무함마드에게 선물해 주려고 산 거였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생색내면서 사준 거예요. 무함마드는 파트타임으로 연기하는 배우였고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달리아를 봐왔는데 달리아가 정말 영악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남성 편력이 심하다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여자였고 특히 자신의 성적 매력을 잘 알고 있었대요. 남자들을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뭐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달리아는 무함마드에게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했어요. 우리 남편 말이야 300km 넘게 과속 운전했고 나를 때리기도 했어. 지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때린 적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래? 그러면 이혼을 해. 이건 정서적인 학대라 아마 일반적인 이혼은 하기 힘들 거야. 내가 불리할지도 몰라. 그냥 남편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 혹시 내 부탁 좀 들어줄래? 그럼 레인지로버 네 명의로 해줄게. 무함마드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얘가 미쳤구나. 남편 죽일 생각을 다 하고. 거절당한 달리아는 갱단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직접.
거기서 렐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이 남자를 차에 태워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근데 결국엔 렐이도 거절했어요. 무함마드 말로는 달리아가 남자에게 거절당한 적이 거의 없을 거다. 어떻게든 성적인 매력을 무기로 남자들한테 원하는 건 다 얻었는데 이렇게 2번이나 거절당했으니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달리아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약간 애기 목소리처럼 일부러 연약한 척 한단 말이에요. We got into little arguments and things, but it wasn't anything major. 이런 게 남자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했나 봐요. 달리아는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럼 내가 직접 할래. 마이크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랑 달리아가 항상 차이티를 마셨대요. 거기에 부동액을 넣어요. 마이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딱 한 모금 마시는데 뱉어버려요. 다행히 조금 마셔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는데 이거 한 모금 마시고 2주 동안 마이크는 고생합니다. 마이크의 독살 계획이 실패하자 달리아는 다시 무함마드를 찾아가요. 둘이 차에서 만났는데 이 시기에 무함마드는 달리아에게 레인지로버 받은 거 돌려줍니다. 찝찝하니까. 둘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달리아는 계속 남편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무함마드는 다른 방법 생각해봐라. 이혼을 하면 되지. 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냐 설득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차에 다시 돌아왔는데 달리아가 나 차에 뭐 좀 두고 올게. 후다닥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무함마드는 뭔가 찝찝하죠. 차를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권총 하나가 차에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바로 달리아에게 연락합니다. 야, 너 그거 당장 가지고 와. 그거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라고. 절대 안 돼. 미안해. 그냥 가지고 가본 거야. 돌려줄게. 다시 총을 주었어요. 근데 무함마드는 너무 찝찝한 거죠. 얘가 만약에 이 총으로 남편을 죽였어? 그럼 총에 내 쥐문이 있을 거고 잘못했다가 달리아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갈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 무함마드는 경찰서로 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인을 모의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Okay, tell us what happened. She asked if I knew someone who can kill her husband for her. I said, basically, no, I don't. She tells me, though, he's the nicest, sweetest nerd, but you can't stand him. 근데 무함마드는 달리아랑 15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성관계 한 것 말고는 딱히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뭐 성이 뭔지 이름만 알아. 달리아, 그 연락처. Do you know where she lives? No, her last name, I don't know. Describe her. She's maybe 5'6", 5'7", dark black hair, green eyes. She's a good-looking girl. Really good-looking girl, actually. 경찰은 좋다. 그럼 달리아를 유인해서 증거를 만들어보자. 달리아 만나서 범행 계획하는 거 다 녹화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무함마드는 이때부터 경찰의 비밀 요원이 됐어요. 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TV쇼 이 캅스의 제작진들이 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 이거 흥미있겠는데? 이 여자 청부살해 계획하는 거 방송에 내보낼까? 이렇게 취재진이 붙어서 함께 달리아를 수사합니다. 무함마드는 차에 카메라 몇 개를 달고 전선 다 연결하고요. 달리아를 만나요. 달리아는 의심 없이 차에 탔죠. 달리아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네 남편 죽여줄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야. 달리아는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누구야? 그 사람 얼마나 원한데 언제 해줄 수 있대?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리고 1200불을 착수금으로 냈고요. 마이크의 사진 2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급했나 봐요. 사진 막 챙겨와서 내가 마이크 사진 가지고 왔어. 2장이니까 이거 잘 보라고 해. 언제 살해할 수 있대? 가능한 빨리. 무조건 빨리 죽여야 돼. Okay, well, I'm trying to say is this guy's a professional. It's not. All he does is get it done. That's it. Right. But now, how am I supposed to know what day he's going to do it? No, nobody's going to be able to point a finger at me. I have a picture of him right now. You're sure everything else is okay? Yeah. You're sure. 근데 무함마드가 확실히 배우라 그런지 태연하게 연기 잘하죠. 이 모든 장면은 촬영이 되고 있었고 경찰이 동시에 도청도 하고 있었습니다. 캅스 제작진도 함께 있었고요. 달리아는 덫에 걸린 거예요. 자, 다음 촬영은 암살자랑 달리아의 만남 이제 갑니다. 암살자 역할은 이분이 하십니다. 위디 진 형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너무 의심 안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사건 현장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체포되었던 그 달리아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형사님이었습니다. 이 형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아는 의심 없이 형사의 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형사님은 암살자 역할을 했고 경찰은 약간 걱정됐대요. 이 두 번째이기도 했고 달리아랑 암살자가 처음 만나는 거니까 무함마드를 만날 때보다는 달리아가 경계를 할 거란 말이죠. 혹시 카메라 들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둘이 대화하는 동안에 달리아가 카메라를 17번이나 쳐다봤어요. 이 장면을 보던 형사들이 조마조마했죠. 눈 마주칠 때마다 뜨끔뜨끔 했을 거예요. 암살자와 달리아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데 달리아가 탑 드레스를 입고 왔었거든요. 나중에 한 기자가 이 모습을 보고 저거 일부러 입은 거다. 나약하고 여리여리한 그 여자 냄새 풍겨가지고 암살자가 나를 잘 도와주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로 이 드레스를 입은 거다라고 설명했어요. 위디 형사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말하지? 칭찬해주는 걸 좋아하지? 가볍게 웃으면서 옷이 예쁘네요 하고 던져요. 달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약간 긴장을 늦춥니다. Wanted to make sure that she caught my attention in my eyes. The way she was dressed, pretty much, I'm like, okay, she wants to show off her body. So, I have to give her a compliment. I told her, hey, you look good. Hey, you look good. 위디는 또 한 번 칭찬해요. 넌 참 귀여운데 이런 일을 꾸미고 있네. 알아, 내가 좀 귀여운 건 맞는데 나 그렇진 않아. 무서운 여자야. 그리고 달리아는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위디는 차분하게 설명해요. 1200불로 총알을 샀고 몇백 불은 다른 작업자에게 돈을 줄 거고 Well, that's up to you. 1200 went to buy my gun, okay? And a couple hundred, for other people to do things. Right. You know what I mean?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말이야, 이거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그거 알고 있지? 너 정말 남편 살해하고 싶은 거 맞아? 달리아의 답변은 5,000% sure, 5,000% 확신해. 우리 보통 100% 확신해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마이크를 죽이고 싶었으면 5,000%라고 했겠어요. So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is is what you want. Sure you want to kill this dude. When it's done, you have to have an option to change your mind. I'm positive, 5,000% sure. No, there's no, I'm determined already. I'm positive, 5,000% sure. 이 말은 나중에 두고두고 기자, 팟캐스터, 앵커, 온갖 언론에 다 등장해요. Says the phrase that goes around the world. I am 5,000% sure. 이날 둘은 사건 당일날 달리아가 아침에 짐에 가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헤어집니다. 2009년 8월 5일 달리아가 알고 있는 살해 예정일이었어요. 달리아는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가요, 예정대로. 그리고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집에 있던 보석들을 다 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갑니다. 달리아가 집을 떠나고 경찰이 마이크의 집에 찾아왔어요. 이때 마이크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대요. 쉬면서 회복하고 있는데 마이크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뭐야, 경찰이 또 왔어? 또 누가 신고한 거야? 마이크는 자기 체포하러 온 줄 알았대요. 형사님, 왜 또 오신 거예요? 저 정말 약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당신 와이프가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빨리 경찰서로 가시죠. Your wife has hired a person to kill you. Just relax. Take it easy. 이제 경찰이랑 캅스 제작진들 바쁘죠. 집이랑 도로를 범행 현장으로 꾸며놓습니다. 빨리 달리아가 운동 끝내기 전에 이거 만들어놔야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놀랬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집 옆집에서 무슨 일이 났나 하면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대를 다 꾸미고 달리아에게 연락을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경찰도 되게 치밀한 게 일부러 달리아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 것처럼 살짝 틀리게 말해요. 곧 메시지를 확인한 달리아에게서 전화가 왔고 빨리 집으로 오세요. 빨리 집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얼른 오세요. Is this Mr. Pilati, please? No, ma'am, I need to talk to you.
Ma'am, I'll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when you get here. 얼마 뒤에 현장에 도착한 달리아가 오열하는데요. 제작진들 다 기뻐했을 거야. 너무 기대했던 반응이 딱 나온 거죠. Is your husband Michael? Okay, I'm sorry to tell you, ma'am. He's been killed. 자세히 보시면 경찰이 이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kill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에 달리아가 막 소리를 질러요. 아주 미세하게 먼저 울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 이런데 이래요. Hey, ma'am, he's been killed. 근데 달리아 이거 차에서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리고는 불쌍한 미망인이 되어서 경찰에게 막 안기려고 해. 막 꺽꺽 하면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 달리아 특유의 여성의 나약함을 활용하는 게 보이죠? 안기려고 하는 거 보면 경찰이 오히려 약간 거리 두려고 해요. 캅스 제작진은 이거 촬영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바로 방송에 내보냅니다. 특별편. 원래 캅스는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만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범행 장면부터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달리아 사건은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다 촬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앞부분 다 편집해 두고 있었고 다 준비해 둔 상태에서 달리아가 우는 모습, 그 마지막에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딱 끼워 넣어서 내보낸 겁니다. 나중에 달리아는 이 방송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는데요. 달리아가 바로 경찰 인터뷰로 가요. 참고인 신분으로. 이때 경찰이 은근슬쩍 이 방송 촬영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아직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로 내보내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법도 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미국. 그것도 이런 범죄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플로리다였습니다. 달리아는 경찰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 CCTV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촬영되고 있는 거 싫어요. 경찰은 거절해요. 이것도 조사 중의 일부다. 수사 과정이다. 그리고 달리아는 마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잔뜩 이야기합니다. 마이크가 프로베이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걸 바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 돈을 갚지 않았다. 뭐 얼마더라. 뭐 알코올 중독자였다. 방금 남편을 잃었는데 그 사람의 이런 흠집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은 암살자 역할이었던 위디 형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수상한 사람을 체포했어요. 혹시 아는지 한번 보실래요? 위디가 수갑차고서 어리버리하게 들어와요. 멀뚱멀뚱.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이 사람 베테랑 형사예요. 인터뷰하고 있던 형사는 위디에게 야 앞 좀 봐봐. 고개 들어. Do you know her? Put your head up and look at her. Put your head up. I've never seen her. What were you doing coming out of her house? Get him out of here. 경찰들 연기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저라면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달리아는 저는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거짓말합니다. 이제 경찰은 달리아에게 모든 것을 말해줘요. 달리아 씨, 곧 감옥에 갈 거고요. 저 암살자는 갱단이 아니에요. 경찰입니다. 당신은 살인 청부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You're going to jail today for solicitation of murder. You're under arrest. That's an undercover police officer. We filmed everything that you did, recorded everything that you did. You're going to jail for solicitation of first-degree murder of your husband. I didn't do anything. Did you hear what I just told you? I heard what you said, but I didn't. Everything, listen to me. Everything has been recorded. You were photographed in the convertible when you sat in this car in the front of CVS. What do you want to do? 부정하기엔 증거가 너무 많죠.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달리아 앞에 펼쳐집니다. 피날레 뭘까요? 마이크의 등장. 사실 마이크 씨는 살아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니까 달리아가 막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막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조실 밖에서 마이크가 달리아를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봐요. Your husband is well and alive. Thank God. Oh yeah, thank God. Can I see No, he him, doesn't please? want to see you. Oh my God. He's alive. Come here, please. Come here. Mike, come here. Come here, please. I can't fix this. Why not? I didn't do anything I to heard you. Mike, come here, please. Come here.
달리아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엄마에게도 연락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그 타운하우스 있지? 그거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 절대 뺏기지 마.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마이크가 그 집에 살고 있대. 내쫓아버려. 이 와중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차라리 용서를 구하지. 달리아의 재판은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방송으로 이 달리아의 가식적인 모습이 다 알려졌으니까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죠, 다들. 재판은 총 3번 진행되었어요. 녹화 영상이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질척거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달리아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첫 재판에서 달리아는 이건 연기였어요. 마이크가 관종 기질이 있는데 유튜브 비디오 만들자고 해서 다 짜고 연기한 거였어요. 저는 이게 가짜인 걸 알고 있었어요. Did you ever have aspirations to be on a reality show? No. Did you ever act out any scenarios with a defendant for a reality show? No. It's the dumbest thing I've ever heard. I couldn't even believe they made something like that up. I don't know what reality show a 40-year-old man, 40-year-old convicted felon could be on. In order for it to succeed, Dalia Dippolito would have to take the witness.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정말 꾸민 짓이라면 경찰이랑 인터뷰할 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달리아는 1급 살인을 청탁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20년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2014년에 처음 재판에 배심원들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재판이 뒤집혀요. 유죄 판결이 기각됩니다. 당시 배심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은 그 달리아의 정보를 알고 있었대요. 그럼 당연히 달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재판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었어요. 2016년 12월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달리아랑 변호인은 이제 1심 때 유튜브 촬영 얘기했는데 그게 안 먹혔잖아요. 전략을 바꿉니다. TV쇼 캅스가 경찰들이랑 작당해서 일부러 가짜 범죄 현장을 연출했고 그건 위법이다. 또 경찰들이 지네들 인기 얻으려고 꾸민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러 제작진들이 더 과장된 장면을 편집해서 내보냈고 나는 거기에 피해자다라고 말해요. 근데 달리아가 범행 계획할 때 여러 번 마이크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5000% 확신했잖아요. 제작진은 그냥 촬영한 것 말고는 없어요. 실제 이 살해를 계획했던 것, 행동했던 것, 말한 것 모두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달리아입니다. 경찰은 TV쇼 캅스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우연히 취재를 하다가 달리아 사건을 접하게 되어서 방송한 것뿐이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재판은 배심원들의 판결이 안 나왔어요. 6명이었는데 3명은 유죄, 또 3명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결국 2017년 세 번째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판 도중에 달리아의 변호인이 갑자기 제발 어린 아들에게서 엄마를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에? 아들? 달리아에게 아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 1심이 뒤집혔을 때 달리아는 보석금 50만 불을 내고 가택연금 처분을 받아요. 전자발찌를 차고 집안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합니다. 이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 아빠가 누구냐? 당연히 마이크는 아니죠? 가전제품 수리공인 33살의 로버트였어요. 수리하러 집에 왔다가 만났다더라, 예전에 콜 거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더라,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로버트는 달리아의 가택연금 기간 동안 이 집에서 1년을 함께 살았어요. 진짜 가지가지 하죠. 로버트도 전과가 화려했습니다. 마약, 폭행 혐의로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또 무슨 죄예요? 태어나자마자. 달리아는 가택연금 기간 동안 2020 ABC 다큐와 인터뷰를 하는데 끝까지 저는 마이크를 사랑했고요. 살해 청탁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캅스 제작진과 경찰에게 속아서 과장된 모습이 방송에 나온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은 드디어 유죄를 판결합니다. 달리아는 16년형을 선고받아요. 2019년도에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16년까진 받지 않았을 텐데 달리아의 석방일은 2032년이에요.
석방되고 나오면 49살입니다. 지금 달리아는 감옥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의 리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날 수 있나 봐요. 그때마다 아이랑 장난치고 놀아주기도 하고. 달리아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은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특히 두 번째 재판 때 나왔던 두 명, 마크와 브라이언은 TV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변호사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리 변호사가 직업이라고 하지만 저런 거짓말을 옹호하고 도와줄 수 있냐고. 지금 마이크는 드디어 이 사기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모두 지불했고요. 이제는 보호관찰에서 풀려났어요. 현재 플로리다 어디선가 약혼녀 글로리아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해요. 또 그 타운하우스 있죠. 달리아 명의로 바꾼 거. 당연히 마이크 앞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경찰을 도왔던 무함마드는 2021년에 사망했다고 해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TV쇼 캅스에서 아주 인상 깊게 기록된 에피소드입니다. 이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만약에 한국에 이런 방송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얼굴 다 나오고 재연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야. 사람들 난리 날 것 같은데?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또 대중들은 달리아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말해요. 만약에 무함마드가 신고 안 했으면 달리아는 어떻게 해서든 마이크를 살해했을 거예요. 5000% 확신 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16년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자가 여자라서 그렇다. 막 페미 논란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량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인들의 의견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청부 살해 미수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해 봤는데 제가 찾은 사건 하나가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아시죠? 이 사람과 내연 관계에 의심이 있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여성의 어머니가 김동성 선수를 반대하니까 청부 살해업자 시켜서 엄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업자에게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엄마 사진도 주고 돈도 6,500이나 건넸어요. 하지만 실제 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리아랑 비슷하죠? 근데 형량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검찰이 6년 구형했고 재판부에서 2년 나왔어요. 이것도 여자가 항소하는데 그대로 2년이 확정됩니다. 재판부의 그 단골 멘트, 반성하고 있다. 엄마가 용서해줬다. 물론 딸이니까 용서해줄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저는 딸이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복수할까봐 합의를 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노인들 힘도 없지. 아무튼 좀 그래요. 오늘은 플로리다 보인턴 비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